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런 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이제 안톤 체호프라는 이제 3대 단편 소설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의 이제 중단편 소설들이 모여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 책 안에 있는 결투라는 이제 그 중편 소설이 이제 가장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그 라예프스키라는 남자와 그리고 사모일렌코 이제 두 사람입니다. 먼저 이제 라예프스키는 어떤 사람이냐? 러시아의 귀족 장교입니다. 젊은 사람이고요. 인문학부를 나온 사람인데 이제 할 게 없어서 마지못해서 군인 생활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생각이 있고 철학적인 사고가 있는데 인생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해서 방황하고 있고 도박을 하고 있고 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빚도 조금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표도르 브나라는 이제 그 유부녀가 있었는데 이 유부녀가 남편이 멀리 떠난 상태였어요. 이 유부녀와 이제 라예프스키가 이제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있던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모일렌코는 굉장히 나이는 많았지만 이제 모범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나름 이제 이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일렌코가 라예프스키를 볼 때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재능이 많은데 왜 저렇게 살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충고를 이제 돌려가면서 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그러던 어느 날 이 라예프스키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표도르 브나와 이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그 라예프스키 입장에서는 좀 놀라운 어떤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편지가 왔길래 이제 먼저 봤는데 표도르 브나 이제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남편, 실제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걸 숨겨요, 먼저. 왜 라예프스키가 이걸 숨겼냐? 이게 이제 그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동거녀가 나랑 결혼하자고 할까봐. 그래서 이 라예프스키는 이 여인과 이미 권태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이제 그런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어디론가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도망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돈을 꾸려고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참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라예프스키는 참 엉터리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사모일렌코, 그 존경받고 있는 사모일렌코에게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일렌코는 라예프스키를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방탕하게 살긴 하지만 아까운 인재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구워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모일렌코의 친구인 폰 코렐이 있어요. 폰 코렐이 있는데 이 친구한테까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관계에서 조금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이 폰 코렐이 도대체 라예프스키라는 그 젊은이가 자네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도와주려고 애쓰는가 라고 하면서 이 라예프스키와 폰 코렐이 서로 결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폰 코렐이 먼저 결투 신청을 한 것이죠. 너가 너무 방탕하고 이제 이상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왜 사모일렌코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그 졸지에 라예프스키는 큰 소리를 그 앞에서 쳤지만 뭐 군인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제 뭐 결투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그렇게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는 쳤지만 이 라예프스키는 자신이 결투에서 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폰 코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하게까지 자신 있게 결투를 청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벌써 결투를 몇 번이나 치러봤고 총을 잘 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라예프스키는 다음 날에 결투를 해야 되는데 다음 날에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도르 브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막상 이제 동거녀였고 권태감을 느끼는 여자였지만 자신에게 유일하게 그래도 사랑을 베푸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하필 이 표도르 브나가 역시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다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표도르 브나라는 여자도 사실은 외향적으로만 화려하게 꾸미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천박한 실제 삶은 천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예프스키는 또 한 번 이제 그 좌절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결투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이 표도르 브나밖에 그래도 없다라는 생각에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표도르 부나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결투를 이제 결정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라이프스키는 어떻게든 이 결투가 이제 무효가 되게끔 움직이려고 했지만 이 폰 코렐은 끝까지 결투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폰 코렐이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이프스키가 정신을 차리게끔 바짝 정신을 차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결투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두 사람이 총을 쏘기 시작을 했을 때 라이프스키는 사실상 자기가 졌다라는 식으로 하늘에다 총을 쏘지만 이 폰 코렐은 정확히 겨누면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키는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감는 순간 폰 코렐이 이 목에 있는 옷깃을 스쳐서 지나가게끔까지 총을 쏴서 빗나가게 맞추는 일부러 그러면서 정신 차리면서 살라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이제 이런 결투를 라이프스키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라이프스키는 극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뻔해도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표도르 부나에 대해서 표도르 부나가 사실은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진정한 사랑과 애정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결실을 맺게 되고 또한 이 라이프스키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돼서 빚도 갚게 되고 이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진실된 삶,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 라는 이제 소설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 소설을 나누게 된 이유는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죽음을 잊고 사는 이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진지하고 소중하게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작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름이 복잡해서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으나 조금 정의를 하자면 라이프스키가 방탕하게 사는 남자, 사모일렌코가 충고를 하던 남자, 폰 코렐이 이제 결투를 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투의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주제를 담은 작품이 이제 안톤 체호프의 이제 결투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